KJ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법행위가 합법행위로 둔갑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야당과 여기에 부하내동하는 공수처 등의 초법적 행태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순영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도 조항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개 판사에게 법 조항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추려면 헌법재판소가 우현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법관이 헌재와 입법부의 영역을 침해했다는 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물론 판사가 그렇게 써놓는다고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대로 관할구역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관할구역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도 잘못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그건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간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공수처장과 같은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 쇼핑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초법적 행위가 합법적 행위로 둔갑하는 행위는 이뿐이 아닙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사유로 있는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입니다. 당초 국회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긴 입법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국회 소추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 소추서를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 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그동안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은 말하기도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게 아닙니까? 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소추안 투표 전날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 계획을 제보받았다는 이간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고 치고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내란죄를 뺐다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원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물론 지상목 권한대행도 원위치로 가면서 그동안 그가 결정했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됩니다. 공수처의 수사도 정지돼야 합니다. 헌재에서 내란이라는 결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얽혀버릴 대로 얽혀버린 실타래를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국회 소추단이 뒤늦게 이 결정을 내린 것일까? 첫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관련 수사는 물론 청구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정에서 내란죄를 놓고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이 신문이 있어야 하므로 시간상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 무산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내란죄를 철회하더라도 탄핵 재판을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회 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꼭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쓰던 수법과 비슷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선전선동해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내란죄를 뺀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그 효력이 없어지며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내란 동조 이후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위도 즉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과 헌법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규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에게는 우의독경에 지나지 않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이 대표를 위한 치해복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사실상 친민주 여론을 확장하기 위한 방송사법도 재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3일부터 심리가 시작되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지도 모를 것을 대비해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돼 조기 대선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느라고 내란죄 삭제라는 꼼수까지 부렸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초법적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와 행정부가 거대 야당의 기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기형적인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법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권력에 대항해 결국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기 전에 사법부 구성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법부가 수호해야 할 정신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나아가 법 원리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